퇴근하고 소파에 눕습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쉬었는데 몸은 더 무겁습니다. 주말 내내 누워 있었는데 월요일 아침이 더 피곤했던 적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휴식은 시간이 많으면 저절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고 결국 일의 성과까지 흔들립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제대로 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최근 한 매체가 정리한 잘 쉬는 사람들의 공통된 루틴을 보면 화려한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퇴근 후 첫 몇 분, 잠들기 전 1시간, 주말의 기상시간까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차이가 몸의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루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곤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회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눕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쉬는 사람들은 여기서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걷습니다. 바로 눕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태퍼드대와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작은 행동을 전환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업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뇌를 바꾸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향초를 켜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가볍게 동네를 걸어도 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조금 움직이는 쪽이 오히려 더 잘 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가벼운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잘 쉬는 사람들은 휴대폰부터 내려놓습니다. SNS를 보기 전에 창밖을 봅니다. 조용히 음악만 듣습니다. 5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인데도 피곤한 이유는 사실 뇌가 계속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이런 짧은 무자극의 시간이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창의성과 정신적 회복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루틴 중 하나입니다. 휴식이 반드시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자전거처럼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움직임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피로 감소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잘 쉬는 사람들은 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절차를 만들어 몸과 마음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끝났고 회복할 시간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휴식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에게 회복을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매주 반복하고 있는 습관 하나가 사실은 회복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말의 늦잠입니다. 토요일 평일보다 서너 시간 늦게 일어납니다. 일요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회적 시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기상시간이 크게 차이 날수록 생체 리듬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몸은 마치 짧은 시차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혼란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체 시계가 어긋나면 집중력, 소화, 감정 조절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주말인데 늦잠도 못 자냐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늦잠 자체가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기상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나는 건 괜찮지만 생체 시계를 매주 크게 흔들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쉬는 사람들은 기상시간을 한두 시간 이상 벌리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루 중 생산성이 전혀 없는 시간을 일부러 만든다는 점입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식물에 물을 줍니다. 동네 서점을 둘러봅니다.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SNS에 인증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자기 목적적 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시간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아무 결과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다음 날의 집중력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잘 쉰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리듬을 지키고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틀을 쉬어도 누군가는 월요일에 가볍고 누군가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 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쉬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는 리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습관은 사실 하루가 끝날 때 잠들기 직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내일 아침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쉬는 사람들의 하루는 전날 밤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펴니다. 미국 수면의학회는 취침 전 강한 빛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숙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휴식도 일정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캘린더에 꼼꼼히 적으면서 쉬는 시간은 남는 시간에 되는 대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아무 약속도 만들지 않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혼자 조용히 카페에 갑니다. 휴식을 남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시간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질도 달라지고 앞으로의 노후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잘 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루틴은 거창한 기술도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되면 삶의 리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을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나만의 회복 루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